BA.5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7월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렌트비가 체납된 업주를 돕기 위한 LAC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에만 남가주 지역 편의점에서 4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킴벌리 머리글래스가 대낮에 LA 다운타운에서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많은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7월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기존 백신이 형성한 면역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미 전국에서 감염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바람에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감염병이 유행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방역 피로감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도 바닥난 상황입니다. 백신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지났거나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오늘 뉴욕시 보건당국은 지난 금요일 기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면서 시민들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 야외더라도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높은 품질의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입니다. 지난 3일 기준 뉴욕시의 신규 확진자는 2,760명에서 지난 5일 기준 5,35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자가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탓에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치보다 훨씬 웃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전국 단위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에 실제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즉 지난 2주간 미국의 실제 하루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에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인 80만 6,795명에 근접하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7,200만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최근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토요일 8,300여 명, 일요일 6천여 명 등 모두 14,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초 4%에 불과했던 일주일 평균 하루 양성 판정률은 최근 14%대로 높아져 검사자 7명 가운데 1명은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도 지난주 화요일 800여 명에서 금요일부터는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개인 스스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렌트비가 체납된 업주를 돕기 위한 LAC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대상은 연 매출 500만 달러 이하 LAC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등록증 BTRC를 소지해야 합니다. 체납액 지원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렌트비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 4월 1차 신청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2차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2019년과 2020년 비즈니스 세금 보고와 개인 세금 보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운전면허증 포함 아이디와 은행 체크 사본, 비즈니스 렌트 계약서, 렌트비 체납 증명서와 체납 기간 외 렌트비 납부 기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신청 접수를 도울 예정입니다. 문의는 전화 323-732-0700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 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764명, 모두 39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153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가 13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LA 카운티에서만 5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부터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00여 차례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데 추가로 연방보건부로부터 6,000회 분량의 백신을 제공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수량이 충분치 않은 만큼 당분간 예약 접종은 불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각 지역 클리닉과 연계해 성병 환자나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고위험군 주민들을 우선 접촉해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There's going to be phases with that. There'll be next week or two, there will be another allotment in late July, another one in August, and so on and so forth. So our guidance right now is a 2-dose series. 점차 늘어나는 감염 사례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s that this is a relatively mild disease. Again, there's been no hospitalizations and no deaths.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발진과 피부 손상, 오한과 두통, 근육통이 동반되며 잠복기는 7일에서 14일가량입니다. 호흡기 비말과 직간접적인 피부 접촉 등으로 전염되는 만큼 감염이 의심될 경우 자가격리가 권고됩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환자는 지난 5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래 2달 만에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만 남가주 지역 편의점에서 4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한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킴벌리 머리 글래스가 대낮에 LA 다운타운에서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킴벌리 머리 글래스는 지난 토요일 친구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노숙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글래스는 한 남성이 쇠막대기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해 오른쪽 눈 위와 코가 찢어지고 오른쪽 눈이 멍드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주민들이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51살 남성 용의자를 무기로 공격한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 중입니다. 글래스는 자신을 공격한 남성을 처음 본다며 거리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64%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뒤 치러지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유권자 849명의 전화로 조사한 결과 미국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에선 94%가 다른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79의 고령의 나이에다 현재 직무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총기 사고가 빈발하며 희생자들이 늘어가는 데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을 29년 만에 처음으로 통과시켰다며 자축했지만 will not save every life from the epidemic of gun violence, but if this law had been in place years ago, even this last year, lives would have been saved. 현장에선 총기 범죄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hat I want, no one can give me. I want my daughter back. We're asking to change the gun laws
more background checks, mental checks. Please change our laws so no more babies could be taken from us.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33%까지 떨어져 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펼치게 될 경우 바이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포인트가량 높았다는 점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야마가미 용의자의 차에선 탄흔이 있는 나무 판자 등 수제총을 시험 삼아 쏘아본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야마가미는 범행 전날 자신의 어머니가 빠져 원한을 품었다는 종교단체 건물에 시험 발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으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종교단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옛 통일교 일본교회 측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아베 전 총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야마가미 용의자가 범행을 결심했다는 영상은 아베 전 총리가 자신들의 우호단체에 보낸 것일 뿐 아베 전 총리가 회원도 아니고 자민당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会員として安倍首相が登録されたこともありませんし、また顧問にもなっ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明確にそこは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야마가미 용의자의 어머니에 대해선 98년쯤부터 신자가 됐고 2달 전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마가미 가정이 2002년쯤 파산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하며 고액 헌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献金どのくらいこの方がされたかも含めて20数年前の記録までたどりきれないのが現状なので 관련 종교단체가 사건 사흘 만에 아베 전 총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이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지난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거대 나무 밀집 지역인 자이언트 세퀘이아 말리포사 인근이 최소 2,000에이커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또 워낙 커뮤니티를 위협하면서 남쪽 출입구 부근 41번 프리웨이가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500여 명을 동원해 지상과 하늘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날이 밝는 대로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불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아직까지는 140번 프리웨이나 110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방문객들이 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한식으로 된 사랑의 점심 도시락이 제공됐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할리우드 차병원 주차장에 점심 도시락을 담은 박스가 가득 쌓입니다.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한식진흥원이 손잡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한식 도시락 200세트를 전달한 것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여러 우리 간호사님, 의사, 병원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도시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도시락을 전달받은 의료진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인종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도시락은 가장 인기 있는 점심 식사라고 기뻐했습니다. I love Korean food, yeah. And they love it too. And you know, we have all kinds of denominations here and ethnic groups here, and they all enjoy it. So I know they'll enjoy this too. So thanks for that. Thank you. 오늘 메뉴는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부터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 등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한식 대표 음식으로 불고기, 치킨 불고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드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두부 스테이크 그렇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작은 힘이 남아 보태기 위해 2년 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 올해는 오늘 차병원을 시작으로 모두 8개 병원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3곳의 경찰서에 2,500개의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의 약식 회견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그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에도 이 같은 대통령의 약식 회견은 형식 자체만으론 소통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어제 기준 기자단 확진자가 11명으로 집계됐고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모회의에선 기자 2-3명이 질문을 취합해 대표로 질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분간 하지 않은 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재개 시점도 현재로선 미정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소식과 겹쳐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약식 회견을 원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직접 집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프로그램 신청 고객은 보일러나 온수기, 세탁기가 에너지 효율이 낮을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더 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난방비 절감을 위해 문과 창문, 단열재 등을 수리해 주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소득 기준 1인 가구 33,975달러, 2인 가구 45,774달러, 3인 가구 57,575달러, 4인 가구 69,375달러 이하로 기존보다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한 메디컬, 메디케이드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자는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남가주가스컴퍼니 웹사이트나 전화 800-331-75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K9 경찰견 마일로의 활약이 컸습니다. 샌디에이고 셰리프국은 지난 8일 연방마약 밀매 혐의로 4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트럭에 실린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된 수십 개의 나무 상자들을 닷지벤에 옮기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K9 마약 탐지견 마일로가 상자를 옮기는 용의자들을 주목해 체포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이 밀수한 메스암페타민은 5,000파운드 이상의 양입니다. 30-40대인 4명의 용의자는 모두 멕시코 티후아나 출신으로 이들은 최소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현금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고 이지패스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어제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 캐시리스 시스템을 도입했고 톨게이트 철거 작업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내 다리와 홀란드 터널의 경우 이미 이지패스 및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는 장치가 설치 운영 중이며 링컨 터널의 경우 올해 말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지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기존과 같이 톨부스를 지나면 통행료가 자동 징수되고 미부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이 촬영돼 차량 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는 통행료 청구서를 추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 징수가 없어졌지만 통행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할인이 적용돼 일반 11달러 75센트, 피크타임 13달러 75센트이며 우편 청구는 16달러입니다. 항만청은 이번 조치로
현금 톨 납부로 인한 정지가 없어져 교통체증과 혼잡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관련 지점에서 발생하던 차량 추돌 사고가 최대 75%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톨부스의 현금 징수원도 없어지게 되면서 차량 내부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해졌기에 기존에 적용되던 카풀 할인 제도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카풀을 통해 통행료를 절약해오던 주민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아직까지 카풀 할인 폐지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시가 타이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정확도 95%의 검증이 끝난 차량 인원 감지 장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